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교육감의 도전장을 낸 임태희 예비후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직을 사퇴를 하셨고요.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경기도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지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죠. 네네. 이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교육은 바꿔줘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 대한민국의 중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이제 교육의 도가 돼야 된다. 교육 중심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짧고 울림이 있는데요.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력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실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교육과 연관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한경대 총장으로 4년을 재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니다.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네, 얘기일까요? 네.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는 일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저도 정부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이제 옮기면서 정말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 결국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게 저는 그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갈등을 조정하고 근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갈등을 더 늘리고 일보다는 주로 말로만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학교 총장으로 가서 보니까 대학교에 이미 학생들이 가령 미래의 새로운 진로를 찾아갈 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시대 때부터 훈련이 안 되고 잘못 교육이 된 이 대학생들이 사실은 너무 새로운 그 변화에 적응해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이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교육이 곧 이 나라를 바꾸고 정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기주도에 대한 학습을 우리가 강조는 하지만 초중고 시절에 사실 시험에 치이다 보면 자기주도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대학생들 딱 받아보시니까 느끼셨어요? 지금 우리 대학은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면 이제 대학은 정말 국제 경쟁을 하기 위한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또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학교에서 보면 말하기, 읽기, 쓰기, 기초체육 이런 걸 대학의 이제 교양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학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서 우리 교육이 너무 시험 공부 위주로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인 교육을 강조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최근에 교육감 후보를 후보들은 이제 원하지는 않지만 진보 보수로 많이 좀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보수로 많이 분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보수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우리나라를 진보 보수로 편가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진보 보수는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 편가르기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사실은 대결적 양상을 보이고 갈등 일으키고 하는 게 사실 그 분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도 보수를 하는 말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학 총장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경기도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교육 현장의 경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대학교에서 제가 학부 학생들 1년 강의한 적이 있고 또 대학교 총장으로 4년 근무하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 현장에서의 경력이 5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이 문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한 게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만 예로 드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누리과정, 유치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가령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정의 여건 때문에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는 이 사태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사실 대학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제가 실장 때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기억이 나고 뭐 대표적인 게 돈 없다고 대학 못 가면 얼마나 그 개인의 꿈이 또 개인의 인생이 그 정말 힘들고 그 본인이 꿈을 접는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일단 공부 국가에서 장학금 내줄 테니까 해주고 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 그 갚아라 하는 국가 장학금 제도도 제가 대통령 실장 시절에 도입하는 데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짧게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으시죠. 그래서 결국 지금 경기도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도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특히 저는 지금 경기도 교육에서 문제가 미래를 위한 우리 그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준비를 충분히 시키고 있지 못하다 하는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래에 점에서 대한 질문. 그런 문제야말로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상으로 이제 어젠가요?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 네네. 요즘에 현장 목소리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리스닝 투어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네네. 얘기들 네.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교육 현장에 가령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교육계 종사하시다가 물러나시는 분들 또 학생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정말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경기 교육의 문제가 뭐고 현 지금 경기 교육의 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로 바뀌기를 과연 교육의 직간접적 당사자들이 원하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기도 교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또 학부모님들조차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 이루 그 문제로 지적하는 거를 열거하면 사실은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좀 소망을 담아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통도 했고 과제도 안았고 거기에 해결 과제도 말씀하실 텐데 최근에 제일 먼저 그 해결 과제 중 하나가 4.0 교육 어젠다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현장의 소리를 통해서 발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이 문제는 우선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히 온라인 교육이 이제 그 실시가 됐죠. 예. 그 과정에서 그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잘 활용하는 학생과 그러지 않은 학생, 그는 뭐 개인의 영역도 있고 또 지역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흔히 학력 격차, 이 학력 격차를 가져온다는 그 심각한 문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맞춤형으로 사실은 접근하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에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과거의 교육은 우리나라가 문맹을 면하는 것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빠른 산업화 과정을 거쳤죠. 예, 세계 10대 경제교육국이 됐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과거에는 글자를 깨우치더니 디지털 소양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저는 어느 개인도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서 사실은 제대로 살아가거나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키는 교육까지는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학교 현장은 사실은 2.0 시대 수준의 지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역량을 미래 시대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초 역량을 우리가 문맹 제로로 가듯이 이 기초 역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디지털 시대의 여러 가지 이 기기의 이점, 시스템의 이점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에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어떤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생활의 기본을 저는 이 제대로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4.0 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과 좀 연계해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귀에 솔깃했던 그 공약이 예. 스마트 교실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시켜봅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 강의실조차도 스마트 교실화돼 있지 않습니다.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뭐 이제 각자 개인 장비를 놓고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어디에 업로드 해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사실은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교육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교실 자체가 그런 교육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통신망도 깔려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기들도 저는 그런 기초기기가 사실은 장치가 돼야 그 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실은 사실은 많이 지금 그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현장의 얘기로 들어보면 그런 이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예산들 중에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확충을 하는 것이 전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의도는 말씀을 제가 네. 충분히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 네, 어디서 싱크탱크가 좀 더 생겨서 좀 더 뭔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물론이죠.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맞춤형 이제 이런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교육 내용 또 이제 DQ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온라인 기초 역량 또 디지털 기초 역량을 이제 DQ라고 얘기하는데 IQ, EQ, 디지털 DQ죠. Q.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팀을 지금 제가 지금 이 공약을 준비하는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경기교육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연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심지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성으로 지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 경기미래교육원 가칭입니다. 개편을 해서 그 경기미래교육원이 이런 DQ 또는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공교육을 시키는데 이 R&D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실행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를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현안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봄 교실,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네네네. 돌봄 네. 업무를 좀 지자체로 이관해야 된다. 교육계에서 오래된 수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관이 있으십니까? 돌봄은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대상인데 저는 이 문제는 학교의 그 학생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어떤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 꿈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 국가의 경제 현실을 볼 때 그거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학교가 주도를 하되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된다. 다만 학교에서 하는 거를 뭐 지자체로 다 이관한다고 저는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돌봄은 교육이 함께 가야 이게 아이들이나 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지 지자체로 가서 교육이 소홀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하되 지자체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이 여기에 예산될 때는 예산을 대고 또 예를 들면 다른 프로그램을 협조할 때는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온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와 함께 이 부분 더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